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 윤호 기자입니다. 중립MG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브리핑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뉴스 몇 개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이 민주당이 어제 대형 논란이 터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민주당 이춘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아니고 민주당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이제 탈당을 했는데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자료 내려놨지만 여러분들 그 전에 뭐였다는 거죠? 민주당 의원이었고 일개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무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당시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며칠 동안 속 시원하게 답변조차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이춘석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즉각 나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재명이 오늘 긴급하게 속보로 보도가 나온 내용이 있는데 엄중 수사하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요 과연 그 배경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이따 패널 초대석에서 디테일하게 따져볼 예정인데 이게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이 밭글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파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그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춘석 한 사람에서 끝나느냐 아니면은 뒤에 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속전속결로 정청래는 제명하겠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법사위원장이었죠. 내려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잘못, 논란, 의혹으로 인해서 자리에서 내려왔으면은 그 자리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뭐가 맞습니까? 근데도 추미애가 온다는 거예요.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올 것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야, 이게 추미애요? 앞으로 얼마나 이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추미애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 하시는 거 예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웰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이 그려질지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다뤄볼 내용들 토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야말로 대형 논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터졌는데요. 네. 이춘석 민주당 전 의원이죠. 이젠 탈당했으니까. 네. 그리고 전 법사위원장인데 이분이 단순히 일개 의원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에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논란이 아니에요.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터졌는데 야, 이게 공직자 윤리 시스템상 이춘석 의원이 공개한 재산 내역에 증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더 팩트 보도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 차명 주식이라는 것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고 단순히 그냥 뭐 위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형사 고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해당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뭐 정청래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제 내리막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저는 벌써부터. 레임덕의 시작으로 그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을 일이 없고요. 역으로 말하자면 많은 권한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들은 책임과 뭐 소통과 협치의 언어가 아니라 갈등과 분열의 그런 야당에서 이제까지 했던 그런 관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화들짝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명이란 카드를 썼지만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호한 조치라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뭔가 변하고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그런 조급함의 발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첫 번째로는 법사위원장은 뭡니까? 위원장 중에 상황, 법사위가 이제 여러 위원 상임위 중에서 최고라는 의미에서 이제 상왕 그런 편까지 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법사위원장이 4선인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재명 당시 대선 대표 시절인가요? 그때 시절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4선이고 법사위원장인데 주식 거래를 하다 걸렸죠. 근데 이제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보니까 본인 계좌로 한 게 아니라 보좌진 계좌로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요번에 걸린 게 두 번째. 지난해 국정감사 때 한 번 걸리고 요번에 이제 본회의장에서 떡하니 하다 걸렸는데 이게 가장 문제점은 뭐냐? 차명으로 했다는 거고 이 차명으로 했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부에는 인수위가 인수위가 없는데 그 인수위의 역할을 하는 게 국정기획위원회입니다. 네. 거기에 경제 2분과의 장입니다. 장이에요 또. 장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중책들을 많이 맡았다는 거네요. 근데 경제 2분과가 뭘 하느냐.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코스피 5천 얘기하면서 AI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이제 AI 관련해서 이재명이 그 네이버 쪽 사람을 장관이 2명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수석도 미래 수석도 네이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식한 게 뭔가 거래를 한 게 뭔가 보니까 네이버하고 LG CNS. 근데 그날 이 사람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손가락 가지고 종목을 거래를 할 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이버가 장중 6%까지 폭등했습니다. 장중 6%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대표 AI 국가대표를 선정을 했어요. 거기에 네이버하고 LG CNS가 들어갑니다.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다 보고 봤잖아요. 네. 경제 2분과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면 관련된 부처나 그런 쪽에서 다 정보를 받잖아요. 네. 그럼 너무나 쉬운 거지.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 올라가니까 이때 8949 그런 걸 했을 건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1억 원 정도의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그 보유 주식 수를 다 더해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신용을 썼습니다. 신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내 돈 가지고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증권사한테 돈을 빌려서 이 신용으로 주식을 매매한다는 건 뭐냐면 확실한 믿음이나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용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잃어버리면은 그 마이너스 데미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용했을 때 주식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주식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그 빌린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빠졌을 때는 반대 매매가 이루어지고요. 소위 말해서 쪽박을 차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신용을 쓴다는 거 뭐냐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AI 정책 관련해서 총괄하고 다 보고 받았잖아요. 신용으로 제가 볼 때는 1억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이 차명 계좌를 한다는 거잖아. 차명 매매를 했다는 건데 단순히 차모 씨라는 보좌관 한 사람한테만 했을까요? 아니 저는 차명 계좌가 많을 것 같아요. 보좌관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부인도 차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이 동거래라는 게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신용까지 써가지고 투자했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뭐 5주씩 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주식을 예전에 했지만 저는 그거 잘 모르거든요. 네. 휴대전화로 이렇게 해서는 잘 네네네. 모르는데 제가 워낙 못해서 그렇겠지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휴대전화를 보좌관 걸 잘못 그렇죠. 해명을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분명히 차명 그거 아니다. 분명히 이춘석 의원 측에서는 뭐라 말했냐면은 보좌관의 휴대폰을 헷갈려서 잘못 가져갔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핸드폰을 잘못 알고 가지고 들어가서 주식창까지 연다고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좌관하고 본인이 홍채가 같던가 지문이 같던가 아니면 비밀번호 알고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휴대전화를 몰래가 아니라 그 사람 말대로 잘못 가져갔다고 해요. 그럼 내가 딱 한데 내게 아니잖아. 네. 근데 떡하니 주식창이 열려. 그럼 내게 아니면은 바꿔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휴대전화란 자체가 대포폰일 거다. 제가 볼 때 단순히 계좌만 한 게 아니라 그 계좌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통해 가지고 휴대전화까지 개설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제 작전을 짰죠. 정청래랑 윤리 쪽에서 윤리 감찰반인가요? 뭐 그쪽에서 뭐 알아본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에서 조사한다. 그러면서 시간을 벌고 증거 인멸을 하는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하고 떡하니 나는 탈당한다. 그러면 당에서 제대로 뭐 이거에 대해서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재명이 말하는 주식 5천 시대 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코스피. 온다고요? 오는데 네. 우리 같이 선량한 개미들이 그 5천의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수혜를 입는 게 아니라 이 이춘석 같은 사람과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수혜를 받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춘석 아저씨가 빤스런을 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단순히 이 사람이 보좌진의 어떤 차명 계좌를 가지고 주식을 했다 이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럼 그 1억 원 있잖아요. 신용을 쓰고 그 안에 있는 돈들 그 돈은 누구 돈일까요? 보좌가 진 돈일까요? 보좌관의 돈이 아니라면 자기 돈일 거 아니에요. 자기 돈.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공직자 재산 신고 그거를 어긴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음성적 검은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검은 돈을 누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든 아니면 차명으로 누가 하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 예. 단순히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은 곧바로 이춘석 보좌진 휴대전화 다 압수하고 압수수색 해야 되네요.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 있잖아요. 예. 그 휴대폰을 빌려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제가 볼 때 분명히 압수수색하고 집까지 다 털어서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해야죠. 압수수색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검은 돈이 있다. 검은 돈이 차명으로 관리가 돼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식 관련 해가지고 지금 정보가 나한테 지금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국정감사 때 휴대전화 본 게 걸린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상습범입니다.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요 당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내가 탈당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끝난다. 그다음에 수사는 늦춰진다. 이러면 증거 인멸을 하겠죠. 그래서 곧바로 지금 제가 볼 때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한다고 했으니까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수사를 해서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페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투자한 게 아니라 본인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길목에서 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나는 먼저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 누구죠? 단순히 이춘석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나름 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쇼잉이에요. 다. 쇼죠. 탈당 뭐 제명하겠다고 언급하는 것들이. 아니 뭐 제명을 한든 탈당을 한든 국회의원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배지를 날려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명은 그냥 뭐 저희 민주당 의원으로서 제명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제명하고요. 깜빵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구속해야 영장 청구해서 국회에서도 이거 불체포 특권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제가 볼 때 민주당 쪽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내 돈으로 주식을 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차명으로 했다면 그 차명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검은 돈일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든가 아니면 내가 꼼쳤다가 내가 이거를 재산 신고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만 단순할까요? 이 사람 한 사람일까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 다 휴대전화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사람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 차모 씨라는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단순히 이거만 차명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드냐면 그 보좌관이란 사람이 이른바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밖을 받아본 게 있는데 네. 차마 확실한 게 아니라서 말을 그렇죠. 못하지만은 이게 만약 그게 내용이 사실이면요 그냥 지역이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아니 일종의 돈 관리를 하고 민원을 했다는 거고 이분이 또 모 의원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라가 뒤집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주식했다 이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 이 사람이 우리는 개미들은 미처 접하지 못할 정보를 선점을 해서 미리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올라갈 때 빠져서 자기는 수익해 먹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번에 그 여러 번 중에서 걸린 거고 그렇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냐? 그런 정보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냐? 그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돈이 단순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음성적으로 검은 돈일 가능성이 있고 그 돈은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보좌관이란 사람 그 사람 한 명한테만 그랬겠느냐? 아닐 거다 저는. 여러 사람한테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또 이 이춘석이란 사람만 그랬겠느냐? 아니죠. 동료 의원들이 볼 때 야 저렇게 하니까 돈 좀 벌겠는데? 제가 볼 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 확실히 해야 되고요. 잘 보십시오. 특검이 왜 필요하고 지금 검찰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본질이 뭡니까?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지금 너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못하도록 막고 견제하고 그래야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도 법안 발의해야 되고 그럼요. 지금 뭐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제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거라면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과 이 사람이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이 과연 어떻게 왔느냐 돈 관리가 음성적으로 검은 돈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서 수익이 나면 그 돈을 재산 신고에 하겠습니까? 이미 그 증권 안 한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검은 돈의 어떤 실체가 발견이 됐고 이 검은 돈은 지금 굴리는 거잖아요. 근데 걸리다 걸린 거잖아요. 굴리다 걸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이라면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야, 너 미공개 가지고 어느 정도 장난쳤어. 근데 그 장난치는 돈 기존에 가졌던 그 시드머니는 뭐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또 얻다가 숨겨놨어. 꼽쳐놨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못하게끔 지금 뭐 탈당을 했고 제명하겠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수사해야 엄정 된다고 수사. 하는데 엄정 수사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엄정 수사는 본인이 얘기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탈당 쇼나 제명 쇼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라면 윤리위 얘기해서 국회의원 제명부터 시키고 그다음에 수사부터 받게 하고 고발했으니까 곧바로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도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 가지 해야 돼서 다 수사를 해야죠. 저희 자막 세 번째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이재명도 와 진짜 빠르게 움직이더라고. 이 강선우 때랑은 분위기가 달라요. 강선우 때는 대통령실이 분명히 좀 너무 좀 약간 좀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내놓는 것 아니냐. 그때도 논란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재명이 엄정 수사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정청래는 제명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수사가 빨리 이뤄지게끔 이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은 뭐 국민들로 하여금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댓글창에 보면 설마 춘석이 하나일까? 맞습니다. 춘석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인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예. 이춘석과 강선우하고 굳이 비교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가 낫다. 왜냐면 강선우는 이불도 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춘석은 엄밀히 말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사실 더 급수가 위입니다. 원래는 4선이 그잖아요. 네. 이재명 뭐 초선이었고 네. 대통령은 됐지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재명계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춘석 아니었어요. 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제 됐으니까 확실하게 날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날리는 게 진짜 날리는 거냐 아니면 약속 대련이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쇼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딸보다 개미 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아요 요즘. 그렇죠.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개딸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대주주의 어떤 기준을 현실적으로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주주인 사람들이 연말 그 기준이 되는 연말 때 다 팔면 주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미한테도 영향을 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50억으로 올렸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윤석열 정부가 했던 건 다 부자 감세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개딸들이 원해서 이렇게 부자 감세 주식 돈 버는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약탈하는 거, 강탈하는 거, 과세하는 거, 약탈적 과세하는 건 괜찮게 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런 이분법적으로 갈라쳐가지고 했는데 개미들은 똑똑하잖아요. 아니 양도세 때문에 50억을 10억으로 줄이면 그거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팔아 제치니까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50억이 있다 10억이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연말 때 주식을 투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를 했잖아. 그래서 개딸만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 했는데 개미들을 1,400개미, 1,500개미들이 들고 일어섰잖아. 시겁한 겁니다. 네. 주식도 3.8% 내려앉고 오늘도 주식 상황 안 좋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5천이라는 거 뱉어놓은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지금 해외에서 유수한 유력한 그 전문 그런 주식 전문 뭐랄까요? 매체들이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아시아의 어떤 투자하는 비중을 중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문제다. 뭔가 플러스가 될 만한 게 없다. 마이너스 요소가 크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과 민주당이 세상을 재단하고 했을 때 하는 것들이 사실상 주식이 오르는 가장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바른 길이 뭡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기업 성장하는 거는 못하게 발목 잡고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발목을 잡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또 굉장히 발을 비틀고 그러면서 되게 뭔가 대한민국의 기업이 성장할 요인은 없는데 바짝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호재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주식시장이 성장할 동인이 없다. 그런 거를 냉정하게 평가받는 와중에 세제 개편안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춘석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춘석은 어떻게 보면 본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춘석을 팍 치면서 뭔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춘석 사태가 이번에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연 것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제대로 수사가 들어간다면. 그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이 뭡니까? 사실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가 제한된 정보, 모든 사람들한테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화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 미리 정보를 얻어서 투자를 하고 우리가 후행적으로 그걸 사게 되면 우리는 호구가 되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살고 그 사람들은 무릎이나 발에서 사가지고 머리나 어깨에서 파는 거고 우리는 개미들은 뒤늦게 알고서 샀다가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거는 뭐냐면 억울해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자본시장에 어떻게 보면 꽂힐 수도 있는 꽃이에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꿀 빨아먹는 인간들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렇게 정보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이 있고 정책을 좌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전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 차명 관련해서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는 휴대전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싹 다 한 번 다 조사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아니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한두 번 하는 거였어요. 본회의장 작년에도 뭐 걸렸다면서요. 뉴스 보니까. 우리 앵커님 생각할 때 예. 내가 이거를 차명으로 몰래 하잖아요. 예.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거 다 알잖아요.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그게. 그만큼 상습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난 거야 지금. 너무 기분이 좋구나. 그렇죠. 왜냐면 세상이 다 내 거거든. 우리 거거든. 이재명의 것, 민주당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뭐 본인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오만하냐면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예. 특검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사법부를 겁박을 합니다. 아니 이 내란 관련해 가지고 특검이 청구를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해? 그러면서 이런 판사들 이런 재판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특검도 얘기하면서 특판을 얘기합니다. 특판이 뭔지 아십니까? 특검 특별 판사? 특별재판부입니다. 아니 뭐 이제 사법부도 지들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입법부를 가졌다는 이유로 사법부 흔들고 행정부 접수하고 지금 뒤흔드는 거죠. 지금 이게 뭐냐? 저쪽은 우리한테 내란이라고 얘기하고 극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세금을 약탈하는 정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위헌적으로 포퓰리즘을 가지고 개딸들의 어떤 포퓰리즘을 가지고 지금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반헌법, 반법률적인 그런 집단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겁박을 했냐면 야 너희 속된 말로 영장 똑바로 발부해. 안 그러면 우리 특별재판부 한다? 그렇게 겁박을 했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딩이 뭐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지금 워딩이 좀 헷갈립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에게? 그렇죠. 재판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그렇게 있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냐. 뭐 어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워딩을 한번 예. 제가 잠시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중요한 워딩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이겁니다. 법사위원장으로 경고한다.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 그거 이춘석이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야, 이춘석 위원장은 이게 한 말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본인 관련해가지고 영장 들어오고 구속영장 그리고 특검 이런 거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거 다 받아줘야겠네요. 본인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특판한다고 해야겠네. 예, 특판해야죠. 아니 지들이 한 말이 있는데 뱉어놓고 본인한테는 적용 안 시키면 이거는 그러니까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이 워딩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 특판이란 워딩도 황당하지만 네.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게 바로 이춘석과 민주당 사람들,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대로 돌려줄게요. 자신들이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가 보죠.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차명으로 휴대전화로 그렇게 주식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AI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춤, 깔맞춤이야. 네이버, LG, CNS. 어떻게 이게 다 떨어지냐고, 맞아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돈 벌기 쉬운 겁니다. 아니 돈 못 벌어서 지금 알바 하나라도 더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거고요. 네. 저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내란이 내란이고 어쩌고.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겁박하잖아요. 아니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 안 한다고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너희 이딴 식으로 하면 너희 말고 특별재판부 한다?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아니 본인들 입맛에 맞게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는 이른바 상권 분립, 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가는 겁니다. 네. 이른바 세계 축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있던 제도 없애고 재판도 중지시키고 공소도 취소해서 재판 자체도 없애버리려고 하고 최종석이라는 인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년은 짧다. 10년, 20년 개헌을 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이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게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 척, 위하는 척 그런 척척척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권력까지 딱 되면 노골적으로 제가 볼 때 민낯을 드러내고 개헌합니다. 그래서 총선도 제가 볼 땐 그렇잖아요.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MBC, KBS, YTN, 연합뉴스 TV 여기 있는 그러니까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보도 전문 채널 관련해서 사장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법이 통과돼서 네. 3개월 만에. 네. 황당하지 않습니까? 국민한테 돌려드린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아니 법을 통과시켜서 기존에 있던 사장들을 다 내쫓는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제가 뭐 지금 시간에선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개혁이란 말 속에 개혁의 본질은 뭐냐? 개혁의 수혜가 목적이 국민들한테 가면 그거는 개혁입니다.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기득권과 본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걸 이용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이고 그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왜 방송 3법을 통과시키려는 게 첫 번째인가? 노란봉투법은 지금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네. 그걸 아는데 이 방송법은 사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복잡하죠. 말을 딱 하면서 이거 국민을 위해서 한다. 그런 게 가짜뉴스와 그런 선전선동의 일정 부분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냉정하게 딱 짜졌을 때 잘 보십시오. 이 이춘석의 문제 MBC 뭐 예를 들어서 JTBC 얼마나 보도하는지 날카롭게 보도하는지 보시면 압니다. 당장 여러분들 검색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이제 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더 기가 찬 게 법사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잘못으로 이런 의혹 논란들로 인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요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느 정당한테 가야 됩니까? 원래가 야당의 몫입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제1당이 예.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갑니다. 근데 민주당이 얼마나 뻔뻔하고 우격다짐으로 그랬냐? 본인들이 이제 의석수가 많으니까 기본값으로 의장은 가져가요. 그리고 또 법사위는 뭐라고 했냐? 본인들이 야당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도 가져갔습니다. 총선 끝나고 그랬죠. 네. 그런데 저번에 총선 끝나고 대선 끝나고 나니까 야당이 국민의힘이 됐잖아요. 네.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내란 막 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지금 2년 남았으니까 근데 내년에 준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법사위를 가져갈 때 야당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로서의 그 법사위를 규정해 놓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번에 2년을 생각했으니까 그 본질적인 거는 지워버리고 본인들이 해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법사위원장을 이제 추미애 카드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나오고 있어요. 추미애. 근데 저는 사실 추미애가 법사위원장 되면은 이 라인업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의 법사위원장 추미애. 그러니까 총리 김민석. 제가 볼 때 저희한테 희망이 보이고 지금 저희가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는 슬픈 현실입니다. 네. 하지만 근데 저들의 오만과 독선, 민낯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인물들이 지금 곳곳에 중요한 위치에 등장하고 있다. 메워지고 있다. 김민석. 여러분 김민석 총리를 보면서 총리로서 느껴집니까?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서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하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그 당시 야당이죠. 야당 쪽 의원하고 말을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그때 지금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의원이 그때 상임위원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 좀 하라고 다그쳤습니다. 추미애 당시 장관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경한 사람이 와서 답답한 면이 있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민주당의 이 어떻게 보면 이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사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정청래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봤을 때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이 쇼하는 거 뻔뻔한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보면서 추미애가 왔을 때 추미애, 정청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현시 욕망이 크다. 이 워딩은 최종석이 한 말입니다. 최동석. 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정청래한테 한 얘기예요. 6월 20일 날 했습니다. 한참 막 전당대회가 무르익을 때 그렇죠. 박찬대를 노골적으로 지지하기는 좀 그러니까 정청래를 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현시 욕망이 크다. 현시라는 게 이제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나댄다는 거잖아요. 나대는 사람이잖아요. 간접적으로 깐 거네요. 그럼요. 깠죠. 그러면서 이재명의 시간이고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안 된 겁니다. 이재명이 힘을 썼는데 김어준, 정청래 연합군한테 짓밟힌 거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는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난 거잖아요. 추미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정청래, 그 다음에 추미애 이 연합군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쾌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끌어내리고자 했을 때 창 같은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냈던 정청래 추미애하고 본인이 대통령 했을 때 집권 여당의 어떤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당대표로서의 그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죠. 이재명이 아무리 머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는 거예요.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미애 입장이나 정청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존경스럽겠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할 만큼 생각해 보십시오. 쟤도 대통령 하는데 희망을 주잖아요. 네. 근데 단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척. 근데 안 그런 척 누가 잘했습니까? 옆에서 이재명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속인지 알잖아요. 그럼 추미애나 정청래도 지금 딱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자기 정치를 본격화할 텐데 저는 이른바 국민의 이름으로 이재명이 사실상 국민 주권 시대에 운운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원래 이게 국민 주권 시대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회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위임된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지만 사법부는 법과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 경계선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국민주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은근히 사법부를 입법부나 대통령에 비해서 열등하고 하등한 그런 식으로 자꾸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이 흐려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약간? 선이 흐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뭉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법으로 따졌을 때 본인들은 유죄잖아요. 제일 내용이 불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막 말싸움하다가 내가 말싸움 가지고 논리적으로 안 되면 갑자기 스피커를 공격하잖아요. 메신저 욕하고. 그렇죠. 야 임마 너 임마 어제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계속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법부는 그런 식으로 막 흔들어대고 있고 결국은 정치라는 영역에서 이제 그 공간을 두고 서로 간에 싸우게 되는 거죠.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